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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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의 보험을 점검해드리고 감사 인사를 받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이성희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분들의 보험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험 지킴이 보험 전문가 윤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남자 김지웅 보험 전문가입니다. 누구인가? 누가 보험을 잘못 가입하였어? 네, 보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 보험계의 궁의 장석현입니다. 네, 네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고요. 이제 오늘의 칭찬보험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실손보험과 암주요 치료비 보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성희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실손 실비 보험의 배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금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배신이라기보다는 실비보험의 한계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계시죠? 실비보험이라고도 하고 실손보험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뜻인데요. 이 실비보험이 없으면 주변인들로부터 너무 보험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며 걱정을 사기도 합니다. 사실 보험이란 대부분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소비재일 수 있으나 실비보험은 다들 그 필요성을 알고 있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고 있다고 해도 한 소리를 듣기 마련인데 반대로 가입된 보험이 없다, 심지어 실비보험이 없다고 하면 역시나 주변인들의 걱정을 사기 마련이죠. 그럼 이 실손보험이 뭐길래 이렇게나 필요성을 강조하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물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복습 차원에서 가볍게 짚어드리자면 실손이란 이름 그대로 실제 손해보험 비용을 보장받는 것을 실손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진단비 같은 경우 주요 3대 질환, 암, 심장, 뇌질환에 대해 진단금을 수령하여 생활비 등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특약인데 이 이외에도 정말 수많은 질병과 사고가 있겠죠. 이 모든 내용을 광범위하게 아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내가 실제 손해보험 비용을 보장받음으로써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든든한 보험이죠. 아나운서님도 실손보험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럼요. 저도 어릴 때부터 어린이 보험으로 부모님께서 가입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 말고도 사실 주변 친구들이 다 실손보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손보험 하나는 좀 잘 들어두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실 실손보험이 없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되면 그 어떤 보험보다 실손보험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곤 합니다. 우리가 납입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 중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최우선이 돼야 할 것은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요즘은 의료기술로 발달로 치료 효과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암을 예로 들자면 죽는 병이 아닌 치료 가능한 병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드라마에서도 비춰지듯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은 어느 순간부터 치매로 옮겨갔습니다. 그만큼이나 그 무서운 암조차도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제는 만성질환으로 분류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생존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더 많은 치료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신의료기술의 도입으로 더 완치율이 높은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치료비입니다. 치료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산정특례 혜택이 있기는 하지만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높고 조금 더 최신식 치료들의 경우 비급여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특례에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원시적이고 치료 효과는 낮지만 부작용이 큰 급여에 해당하는 과거의 치료법보다는 신의료기술에 개발하는 비급여 항목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산정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보다 나은 효과를 원한다면 그 치료비만 있다면 더 확실하면서도 덜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고 싶다는 것이 대부분의 환자들의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나운서님은 치료비 걱정이 없다면 어떤 치료를 받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이 치료비가 사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죠. 요즘에 나온 신기술의 경우에는 비급여 치료가 많은 만큼 좀 개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가 참 많았는데 그런데 치료비에 걱정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부작용도 적고 치료 효과도 탁월한 이런 방법들을 좀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누구나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오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편리한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죠. 예를 들면 입원이 불필요한 통원 치료를 하는 표적 치료를 받는 환자분께서 한 번 병원에 갈 때마다 100만 원의 병원비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실비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가입된 시기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통원 한도 25만 원이 끝입니다. 그럼 매 진료시마다 100만 원 중 일부인 25만 원을 통원 한도에 따라 보상을 받고 나머지 75만 원을 보상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10번만 병원에 가도 750만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고 20번을 가게 되면 1,500만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됩니다. 실비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한정적인 경우에 놓이게 되는 거죠. 별도의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와 같은 부담으로 인해 더 나은 치료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나 빈번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신의료기술들이 발달한 와중에 이렇게 통원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상당히 빈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원으로서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실비에서는 통원 치료의 한도가 25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하는 금액들에 있어서는 개개인적으로 좀 준비를 해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런 대안으로들 많이들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의료기술의 상에 이렇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치료 효과가 더 확실하고 더 안전한 신의료기술이 지속적으로 출시될 수 있겠죠. 지금만 하더라도 과거보다 입원도 덜 시켜주는 추세고 더 간단한 시술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 미래에는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에서 입원 의료비가 대부분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해주지만 항상 입원 의료비에서만 보상받을 수는 없는 법이죠. 앞으로 의료기술의 발달하 통원 의료비의 한도는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비만으로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대안을 안내드려 보자면 암이라는 질병을 예로 들었을 때 암 주요 치료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암 진단비 대안으로들 많이 사용을 하시고 또 이 실비에 있는 통원에 대해서 한계점을 좀 대안으로 가져가는 게 이 암 주요 치료비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암 주요 치료비는 어떤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건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암 주요 치료비가 어떤 특약이냐면 병원비로 인해 1천만 원 이상 지출하면 그 1천만 원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이상을 지출하면 1천만 원을 더해 총 2천만 원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1,000만 원 단위로 최대 1억 원을 한도로 보장하고 최대 5년까지 보장하니 최대 치료비 지급액은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암 주요 치료비는 검사, 진단, 수술,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 등 어떤 치료를 받던지 간에 사용된 총액을 기준으로 보장을 해주거든요. 심지어는 상정특례와 같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누적시켜주기 때문에 보상 기준을 맞추는 것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산정특례 대상자는 급여 항목에 대해 5%만 자기 부담을 하죠. 9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해주지만 이 부분까지 전부 포함시켜 암 주요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중임차 치료 등 효과가 높은 치료들은 단점이 매우 명확합니다. 아직은 적용 대상인 암이 한정적이고 대기가 길다는 불편함이 있으나 값비싼 치료비로 인해 누구나 받을 수 없다는 진입 장벽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특약을 잘 구성해 두시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던 치료비의 부담을 없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나운서님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네, 암 주요 치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치료를 받던지 간에 이 총액을 합산해서 충당받을 수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에도 자기 부담금 5%까지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암 진단비 대안으로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이 암 주요 치료비에 어떤 보장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업에 꽤나 오랜 시간 임하다 보니 암보험의 역사가 머릿속에 쭉 그려지네요. 소비자의 위험을 여러 방면에서 지켜줄 수 있는 좋은 상품들이 속속히 출시되는 것 같아 너무너무 반갑네요.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실손보험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보험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공감해 주실 텐데요. 이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중 실손 하나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하지만 병에 들어 병원 문턱을 넘어보니 대비되지 않은 의료비 지출이 너무 크다. 실손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집 팔아 치료비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암의 하나의 예시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와 같이 그저 진단비를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닌 진단부터 치료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치료 자금을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의료기술의 발달로 더 확실한 치료 효과를 가지는 치료법이 나오더라도 이러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짜임새 있는 보험을 잘 준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부디 시청자분들께서도 슬기로운 보험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칭찬보험인 실손보험과 암주요 치료비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꼭 가입해야 할 필수 보험입니다. 윤혜정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여러분 보험을 준비하실 때 진짜 이 보험은 꼭 가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보험들이 아마 하나쯤은 있으실 텐데요. 보험이라는 것이 다치거나 질병으로 치료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고정소득이 감소하거나 혹은 치료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죠. 실제로 내가 낸 보험료만큼 보험금을 수령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보험료만 내시고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험은 만약의 경우에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절대 과하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딱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아무리 없더라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보험이 있는데요. 오늘은 형편이 어려워도 꼭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필수보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내가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꼭 준비해야 하는 이 필수 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어떤 보험들이 중요한 보험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돈이 없어도 준비해야 하는 필수보험 첫 번째,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줄여서 실비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병원비의 일부를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총 1세대부터 4세대 실비까지 4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지금 가입하시는 실비보험들은 전부 4세대 실비보험으로 가입이 되고 급여 항목 80%, 비급여 항목 70%가 부정되는 구조입니다.
급여에서 공단 부담금이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분들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실비보험으로 처리 가능한 항목이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 선택 진료로 이외 항목에 대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했는데 치료비가 3천만 원일 경우에 자기 부담금 10%, 20%라고 했을 때 보통 적게는 300만 원에서부터 600만 원이 내 부담이 되는 거죠. 이걸로 끝이 아니라 실비보험에는 엄청난 혜택까지 존재하는데요.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즉,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나왔다면 4,800만 원을 돌려받고 내가 내는 금액은 200만 원이 끝입니다. 매년 5천만 원의 한도가 리셋되고요. 또한 실비보험은 입원비, 수술비, 약값, 통원치료,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 추나치료 등 기본적인 치료부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고액의 치료비까지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비보험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네, 여유가 없어도 준비해야 하는 첫 번째 보험은 바로 실비보험입니다. 실비보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게 돼서 치료비가 나왔을 때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보험이 실비보험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실비보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러면 이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하는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암, 뇌, 심장질환 보장보험입니다. 대한민국 질병 사망 순위를 보면 과거 10년을 봤을 때 1위가 암이었고요. 그 뒤를 이어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이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죠. 암, 뇌, 심 이렇게 3대 질병은 중증 질병이자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일을 못하면서 오게 되는 소득 상실과 경제적 위험까지 대비 가능한 3대 질병보험, 3대 진단비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암보험부터 알아볼까요? 우리가 기대 수명까지 생존했을 때 남자는 5명 중 2명인 약 39% 정도가, 여자는 3명 중에 1명인 33.9% 정도가 암에 걸린다고 해요. 굉장히 큰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암은 3대 진단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탄탄하게 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암은 초기에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건강검진도 제때 잘 받으셔야 됩니다. 암보험 가입을 생각 중이시라면 최소한 건강검진은 3개월 전에는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암보험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 계신데요. 3대 진단비 중에서도 첫 번째로 암보험은 3개월 전에, 건강검진 3개월 전에 가입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왜 그런 걸까요? 네, 왜냐하면 암 진단비는 90일 면책 기간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가입하시고 89일째에 암에 걸리면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면책 기간을 생각해서 3달 전에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또 전립선암, 방광암, 자궁암, 유방암 이러한 생식기암을 소외감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암에 전부 포함되어 일반암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회사를 찾으셔야 되고요. 또 고해감에 속하는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은 15세 이하 어린이라면 필요할지 몰라도 20대 이상의 성인분들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일반 암 진단비에서 소외감, 고해감, 폐암, 간암 다 포함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거든요.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면 좋고요. 간혹 대장, 전막내암과 비침습, 방광 등을 유사암으로 분류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사암은 일반암에 비해 진단비가 2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사암은 개수가 적은 게 좋고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들을 일반 암 진단비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3대 질병 진단비에 대해서 그리고 그중에서 암 진단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게 두 번째 우리가 꼭 가져가야 할 보험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보험은 어떤 게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는 심장질환 보장보험입니다.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고혈압 환자가 약 700만 명, 당뇨병 환자가 약 350만 명, 고지혈증 환자가 약 260만 명, 합산 1,30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의 약 30%에 가까운 인원이 이러한 성인 3대 만성질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건데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등이 심혈관 질환의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무려 1,3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이러한 심장질환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심장질환에서 가장 많이 걸린다고 알려진 허혈성 심장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협심증, 그리고 핏덩이가 갑자기 혈관을 막아서 심장이 괴사하는 심근경색증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심장혈관에 스텐트를 삽입해 혈관을 넓히는 치료도 하고, 스텐트 삽입술이 어렵다면 다리의 다른 혈관을 빌려와서 간상동맥에 이식하는 간상동맥 우회수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간상동맥 우회술은 약 3,400만 원이라는 수술비가 들어가고 심장수술도 비슷한 수술비가 들어갑니다. 심장 카테터 삽입술은 약 1,400만 원이라는 수술비가 들어가고요. 스텐트 삽입술도 1,000만 원이 넘는 수술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허혈성 수술비도 같이 준비하는 게 좋다는 거겠죠. 심장 관련으로 준비할 수 있는 특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과거에 급성 심근경색 특약으로 준비하신 분들은 보장 범위가 7.07%밖에 되지 않고요. 허혈성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면 58.03%입니다. 심혈관 진단비까지 준비하시면 41.97%의 범위이기 때문에 100% 범위로 보장받고 싶다 하시면 허혈성 진단비, 심혈관 진단비를 같이 준비하셔야 되고요. 경제적으로 핵심만 준비하고 싶다면 허혈성 심장 진단비만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하는 보험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바로 심장질환 보험입니다. 나의 상황에 맞게 이 보장 범위를 선택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하는 네 번째 보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번째 뇌혈관 질환 보장 보험인데요. 심혈관 질환과 마찬가지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을 하시게 되면 뇌질환에 노출이 되는데, 이 뇌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 가족까지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동반되는 증상으로는 두통, 구토, 근력 손실, 어눌한 말투, 시야 이상 등 주변 사람들의 케어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병 비용, 치료 비용 등을 고려하셔서 뇌혈관 진단비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경동맥에 혈관벽 내 지방이 축적되고 근육세포가 증식하면 뇌혈관 협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풍선 확장술, 카테터 삽입술, 경동맥 절제술, 스텐트 삽입술 등으로 치료해서 합병증을 줄이게 되는데요. 뇌기저부 수술의 경우에는 약 2천만 원, 뇌종양 수술의 경우에는 1,600만 원, 스텐트 삽입술의 경우엔 약 1,000만 원으로 수술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뇌질환도 마찬가지로 뇌혈관 수술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하는 보험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바로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보장 범위를 넓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도 설명 주셨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수술비 보장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포괄적 포괄주의 형식으로 안 되는 걸 명시한 거 빼고는 다 보장하는 질병 수술비가 있는데요. 한도가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가입 금액이 적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1호종 수술인데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기만 하면 1종, 2종, 3종, 4종, 5종까지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까지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가의 치료를 5종으로 해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 이식 절제술, 관열 수술 같은 큰 수술도 다 포함하고, 피를 보지 않는 비관열 수술 혹은 고가의 의료비가 들어갈 수 있는 비급여 수술, 급여 수술도 당연히 포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약간의 없지만 추후에 생길 수 있는 신의료기술의 수술까지도 보장을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보상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수술비 특약 중에서 1호종 수술비가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도 1호종 수술비가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좋겠다고도 조언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배상 책임 보장 보험입니다. 이 배상 책임 특약은 1,000원 정도로 넣을 수 있는 갱신형 특약인데요. 이 특약을 필수로 꼽는 이유는
사람이 많은 카페에서 커피를 받아오는 중에 타인에게 커피를 쏟았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화상을 입었다면, 혹은 노트북에 쏟아서 노트북이 고장이 났다면 노트북에 대한 대물 보상과 사람에 대한 대인 보상을 1억 원 한도 내에서 모두 보장받으실 수가 있어요. 또 나의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준다든지 하는 이렇게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재산 피해, 그리고 사람에 대한 피해, 누수 피해 등 이런 것들을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한 사람당 한 개만 넣을 수 있고요. 필수 특약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배상 책임 보험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총 6가지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하는 보험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내용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 6가지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설계안을 한번 추천드리자면 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500만 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각각 1,000만 원, 종수술비 1,000만 원,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필요한 3대 진단비와 항암 치료비, 수술비, 배상 책임, 가성비 특약까지 준비하신다면 노후에 의료비 걱정하시는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족력에 따라 암 진단비를 더 올릴 수도 있고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혈관계 질환 쪽으로 걱정이 되신다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쪽 진단비를 더 높이시면 되고요. 수술비 쪽에 걱정이 되시면 질병 수술비에 엔대 수술비까지 더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중간에 해지를 하시면 손해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20년 동안 무사히 납입을 끝낼 수 있는지 고려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를 먼저 정하시고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칭찬보험 꼭 가입해야 할 필수 보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칭찬보험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세 번째 칭찬보험은 나에게 맞는 보험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김지웅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좋은 보험이란 무엇인가인데요. 앞에 우리 두 전문가 분들께서 너무 이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두 분께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제가 오늘 드리게 될 이야기는 앞에 두 분께서 설명해 주신 것 이외에도 정말 수많은 보험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보험들 중에 나에게 알맞는 보험이나 이 좋고 나쁘다는 기준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가, 내게 좋은 보험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아나운서 분께서는 좋은 보험이 어떤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우선은 보험료가 좀 적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도 보험금은 좀 많이 나오고 보장 범위도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상담하다 만나면 가장 어려운 케이스네요. 모든 것을 갖고 싶어 하시는. 네. 물론 방송을 많이 진행하셔서인지 좋은 기준들을 많이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좋은 보험이란 나의 현 상황에 알맞는 상품인지에 따라 좋고 나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각각의 보험은 그 나름의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험 자체가 좋고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만약 시청자님들께서 보험 상담을 받으시는데 이 보험은 나쁜 보험입니다. 혹은 잘못 가입하셨어요와 같은 말씀을 들으신다면 담당 설계사님의 어떤 경험의 부재가 조금은 있으시거나 혹은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과거에 가입된 보험은 지금의 상황을 예측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필요가 달라졌을 수도 있고 애초에 내게 필요한 방향으로 알맞게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우리가 미래를 예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이고 보험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망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1년 뒤에 암에 걸린다를 알 수 있을 것 같으면 위험이라기보다 기회라고 칭할 수도 있을 텐데요. 온갖 암보험을 가입해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특정 보험이 좋고 나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미래를 예언을 할 수 있어야지만 이 보험이 너에게 좋은 보험이야, 나쁜 보험이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게 미래를 예언할 수 없는 이상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기존 시청자님들의 소개를 통한 그런 문의를 굉장히 또 많이 받고 있는데요. 주변인들이 상담을 받았는데 제대로 받았는지 점검을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합니다. 이런 요청에 따라서 제가 상담을 조금 진행을 하다 보면 기존 상품이 괜찮았음에도 해지가 된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어떤 상담을 받았냐라고 여쭤봤을 때 그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포 마케팅에 당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아쉬운 선택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이런 아쉬운 선택을 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좀 내용을 정리해서 3가지 정도의 기준을 두고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보험이 좋은 보험인지에 대해서 말씀 주실 텐데요. 정확한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현 상황에 맞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좋은 보험인지 나쁜 보험인지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3가지 기준으로 설명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기준인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정도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보험 상품을 이 기준에 따라 살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납입 보험료 수준이 적당하냐인데요. 한간에는 월 수입의 10% 내외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와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험이란 일률적인 설명이나 상담이 불가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누군가는 가족력에 따라 더 많은 보험이 필요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상해에 노출되는 위험이 높은 직업을 가져서 상해 관련된 보험이 타인보다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상황이나 납입 여력을 평가를 해주는 것이 결국은 전문가의 몫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험도 이게 결국은 사람 욕심인지라 추가하고 추가하다 보면 정말 끝도 없이 추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추가하다 보면 높은 보험료가 설정이 돼서 유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면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들을 해지하고 이런 사정상에 조금은 불합리한 그런 선택들을 하실 수가 있어서 그런 선택들에 어떤 아쉬움이 없으시려면 보험료 수준을 잘 결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내가 보험으로 얼마나 많이 손해를 봤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이런 경우에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혜택을 받아야 좋은 보험일 거잖아요. 근데 중도 해지하시게 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좋은 보험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은 좋은 보험을 가입하고 계실까요? 네, 안 그래도 저도 잠깐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저는 어릴 때 좀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그런지 이 보험료에 대해서 크게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유지를 잘 하고 있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오늘 전문가님 설명을 들어보면서 제 보험이 좀 좋은 보험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했는데 이 정도면 잘 가입한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2번째 기준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 균형 잡힌 보장 내용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질병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체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입된 내용을 보면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보장이 좋은가는 따로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필요한 방향에 조금은 어긋나더라도 기본적인 주요 질환에 대한 진단비나 수술비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보험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는 질병과 상해로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해 부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례로는 제가 상담했던 시청자분의 경우인데요. 뇌출혈 진단비를 준비를 해 놓으신 상태였고 이 뇌출혈 진단비는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의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습니다. 상해로 발생하는 외상성 뇌출혈의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소비자분들께서 이런 부분까지 따져 가입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담당 설계사 분께서 안내를 주시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 시청자분께서는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머리를 욕실 문턱에 부딪혀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진단비로 받으신 것은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진단비는커녕 수술비 200만 원, 그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상해 수술비 200만 원을 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와 같이 질병은 잘 준비가 되어 있어도 상해가 부족한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주요 질환 진단비의 밸런스, 그리고 이런 질병과 상해 보장의 밸런스, 그리고 실비보험과 기타 보장성 보험의 밸런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기준에서도 아나운서님의 보험은 잘 준비가 되어 있으시겠죠? 그럼요. 저는 실비도 어릴 때부터 준비를 했고 이렇게 질병에 대해서도 제가 좀 걱정이 많아서 준비를 해두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 친구 중에 뼈가 부러져서 다친 친구가 있어서 그때 상해도 좀 준비해야겠구나 생각하고 상해도 좀 골고루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세 번째 기준 그럼 바로 전달해 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당 설계사의 역량이 될 텐데요. 제가 이 보험 대리점에서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제가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담당 설계사의 역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받을 수 없겠다 싶은 난해한 상황, 그런 쟁점이 있을 때에도 받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이 담당 설계사의 역량을 확인하기란 쉽지가 않겠지만 여러 설계사분들과 상담을 진행을 하시다 보면 이런 전문가를 알아보는 안목도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많은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해봐야지, 많은 사람과의 경험을 해봐야지만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른들의 이야기도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경험이 많고 다양한 관점에서 객관적인 상담이 가능한 전문가를 만나시게 되면 제가 위에 말씀드렸던 좋은 보험이라는 기준을 잘 안내해 줄 것이고 제가 이 편성된 시간이 길지 않아서 3가지 정도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수많은 그런 기준들이 있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보험을 준비하기가 한결 수월한 과정이 되실 겁니다. 오늘 나에게 맞는 보험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많은 내용 다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 부탁드려요. 제가 즐겨 하는 말은 이 가정에서 가입된 증권 중에 내 이름 석자가 없는 보험은 잘못 가입된 보험이다 라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저희 전문가님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만큼 사명감 있는 좋은 설계사를 만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사명감 있는 전문가님들을 만나시기를 제가 염원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정도의 기준을 두고 좋은 보험을 선택하는 방법을 안내 드렸는데 사실은 꽤나 추상적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째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3번째 칭찬보험인 나에게 맞는 보험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3번째 칭찬보험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보험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실손형 보험과 정액형 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현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보험이 하나도 없는데 보험을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거든요.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듯이 정말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보험을 가입하고 이걸 이제 리모델링을 원하는데 이 리모델링을 원하는 단계에서 어떤 요구를 하냐면 중복되는 것 좀 빼주세요. 중복 보장 이거 되는 거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갖고 계신 보험 중에 이 보험은 중복 보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논란을 좀 종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복으로 보장이 되는 보험이 있고 안 되는 보험이 있을 텐데요. 어떤 보험들이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어떤 보험이 중복으로 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중복 보장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보험사가 어떻게 보장을 해주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험사는 보험을 가입한 사람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실손형 보상이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정액형 보상입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을 좀 해보면 실손형 보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손해본 금액을 보상을 해주는 거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에 정액형 보상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 가입할 때 정해놓은 금액을 보상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설명드렸지만 이해는 하셨을 테지만 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제가 좀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손형 보상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실손 의료비 보험이라는 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그냥 실손보험 혹은 실비보험이라고 부르지만
이 실손의료비 보험의 플레임은 실손의료비 보험이거든요. 이것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실제 손해본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이 보험을 실손의료비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가서 뭐 얼마를 썼는지는 보험사는 몰라요. 100만 원을 쓰신 분도 있을 수 있고 큰 뭐 어려운 치료를 하신 분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고가의 치료 비용을 쓰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에게 이제 본인들이 쓴 만큼만 보상해 주는 거, 실제 손해 보는 금액만 보상해 주는 게 실손형 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액형 보상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암 진단비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암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 암보험을 엄청나게들 많이 가입하시는데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가입할 때 내가 암에 진단받았을 때 5천만 원을 받겠습니다. 혹은 뭐 3천만 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보험 가입 금액을 약속하고 가입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 우리가 암에 걸려서 병원비가 100만 원이 나왔든 5천만 원이 나왔든 1억이 나왔든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고 암 진단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약속돼 있는 5천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가 정액형 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손형 보상, 정액형 보상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중복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실손형 보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A 보험사의 실손 의료비를 가입하고 그리고 B 보험사의 실손 의료비를 중복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100만 원이라는 병원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자기 부담금이 없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그 일반적인 우리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A 보험사에서도 100만 원 받고 B 보험사에서도 100만 원 받고 내가 실질적으로는 100만 원을 썼지만 200만 원을 지급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손의료비 보험은 실손형 보상이기 때문에 이 비례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비율은 다를 수 있겠지만 A 보험사에서 50만 원, B 보험사에서 50만 원에서 결국은 100만 원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이익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본인이 쓴 거 이상으로 돌려받을 수가 없는 이런 형태의 보험을 이제 실손형 보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보험은 중복 보장이 당연히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실손형 보상과 관련된 특약들은 중복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보험료를 뭐 여기저기 가입해가지고 보험이 2개, 3개, 4개 이렇게 되셔도 보험료만 많이 내는 거지 나중에 보장받을 때는 비례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정액형 보상 같은 경우에는 A 보험사에 암진단금 5천만 원을 가입하고 그다음에 B 보험사에서도 암진단금 3천만 원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의 진단을 받으시면 5천만 원과 3천만 원 플러스해서 암진단금 8천만 원을 중복으로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손형 보상 중복 보장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정액형 보상 같은 경우에는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점. 자, 여기서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 실손형 보상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을 좀 예로 하나 다시 들어볼게요. 우리가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자동차 사고가 나서 상대방에게 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 그리고 내 차를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람마다 타는 차들이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경차를 타시는 분도 있고 누구는 비싼 그 B사의 아주 고급 차량을 타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보험사는 이분이 어떤 차를 타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고가 나서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을 보험사는 이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가 나서 한 100억 원어치의 손해를 입혔다. 그럼 보험사에서 이 100억을 다 줄까요? 네, 다 안 주거든요. 네. 예,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손형 보상들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는 한도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시청자님들 증권을 한번 보시면 실손 의료비나 아니면 실손형 보상과 관련된 보상들을 한번 그 가입 제한서나 약관을 한번 증권을 한번 살펴보시면 거기에 5천만 원 한도 혹은 1억 한도 이런 한도라는 단어들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손형 보상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본 금액을 보상을 해준다. 그래서 실손 의료비 그리고 실손형 보상들은 이 한도라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체크해 보시면 제일 먼저 확인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실손형 보상과 그리고 정액형 보상 이 차이점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중복 보상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각각 짚어봤습니다. 실손형 보상은 실제 손해분 금액을 보상해 주는 것이고요. 그 정액형 보상은 보험 가입 시 정해진 금액을 보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손형 보상형의 경우에는 이제 중복 보상이 불가능하고 정액형 보상에서는 중복 범행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중복 청구가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오늘 다양한 예시와 함께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청구에 대해서도 좀 팁을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보험사는 보험에 가입하는 거는 굉장히 환영하지만 이 보험금 청구하는 건 별로 환영하지는 않아요.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정말로 안타까운 사례 중에 하나인데 제 고객분 중에 이제 아기를 출산하고 1개월 만에 응급실에서 이제 사망하는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뇌종양으로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응급실에서 바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조직 검사도 할 수가 없고 그냥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료는 의사의 소견서와 그리고 응급실에서 찍었던 CT, 뇌 영상 CT 이 두 가지 자료만 놓고 이제 보험금을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암 진단금을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의사 소견서에는 이제 암 코드를 우리가 보통 질병 분류 코드를 C 코드로 쓰거든요. 그래서 C 코드가 명확하게 표기가 돼 있었고 이 영상상에서도 이 악성 종양이라는 그 상황을 누구도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여러 의사분들한테 이제 자문을 구해본 결과 이 영상이면 누구나 악성 종양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이 근거 자료들이 있었는데 보험사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냐면 의사의 소견상으로 이 암 진단을 받은 건 맞지만 이 영상 소견상에서 이게 암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본인들도 자문을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요구한 거는 조직 검사가 보통 기초로 이 암 진단금을 받을 때는 기초 검사가 조직 검사인데 조직 검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제3 전문의한테 자문을 구해야 된다. 보통 이제 자문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겁을 좀 많이 먹긴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자문을 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문으로 가기 전에 이 담당 의사, 이 아기를 담당했던 그때 응급실의 담당 주치의한테 보험회사가 필요한 이 보험회사가 이제 자문이 필요한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어떤 이유로 자문을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서술해서 그거를 의사소견을 담당한테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다 담당 주치의한테 받아서 그렇게 제출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니고 그냥 일반 고객분들이 우리 시청자님들이 그냥 그 보험사와 대응을 했다라면 보험금 지급받기 굉장히 까다로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험금을 우리가 보험 가입하고 제일 중요한 게 보험금을 받아야 될 때 보험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받으려면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네 번째 칭찬보험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팁까지 남겨주셨으니까요. 오늘 내용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